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을까요? 간밤 새해를 맞은 뉴욕 증시는 첫날부터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또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이러한 훈풍 좀 받아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오늘 양시장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권에서 온도차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좀 보면요.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합니다. 배당락 1인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기관이 양시장에서 5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박스권 시장 속에서 갇혀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조금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박스권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매일매일 또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이 장자방 전문가님은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차곡차곡 또 쌓아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러한 수익 비법들 또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아서 또 특별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 ETF의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ETF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장자방 전문가님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또 풀어 헤쳐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ETF 관련한 지식도 여러분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도 도움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바로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내일 특별히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신년 특집 온라인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특강 입장 링크는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저녁 약속 따로 잡지 마시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2022년 돈 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을 보면 앞으로 현물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 섹터들이 주도할지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그만큼 지난달 성신양회를 연말 선물로 주시더니 상한가를 뽑아내고 거의 2, 3주 만에 100% 수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8% 넘게 또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시멘트, 철강, 건설 이러한 조선 관심 갖자 했던 만큼 이 새해 들어서 지지부진한 우리 시장 속에서도 이러한 섹터들은 붉은 홍당무를 마구마구 뽑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시멘트가 오늘 15% 급등을 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9% 급등하는 흐름까지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전략과 함께 2022년에는 장자방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서 만나서 시장 전략들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굉장히 귀하게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죠. 제가 지난번에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 드렸던 말씀은 1월 달 초까지는 1월 중순, 그러니까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목요일 날이. 그때까지는 시장을 일단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데 급등을 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승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급등을 생각합니다만 꼭 상승이 급등은 아닙니다. 지그재그 상승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상승형 변동성처럼 오르다가 빠지고 오르면 패버리는 그런 장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리 한 가지 제가 작년 말씀드렸던 여러분 11월 달, 12월 달 재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1월 달까지는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보되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는 시장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급락과 급반등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상향이냐라고 물으면 결과적으로야 그러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장은 2월 달까지는 아닐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아마 우리 시장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에 저점이 형성되면 그때 주식 여러분 사시고 싶은 거 있죠? ETF 그동안 봐놨던 것들. 지금은 사서 일부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하겠습니다. 1월과 2월은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제가 기다리는 그 급락이 온다면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액 다 쓰겠습니다. 풀베팅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부터 끌고 올라와서 올 여름이 되기 전에 저는 주식을 탈출하고 시장에서 빠이빠이 할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보시면 알 겁니다. 여름 이후에 시장은 탈출한 사람이 승자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거래하는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쪽의 분야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현재 좋은 거 말고 아주 꽤 먼 미래에 좋을 것들을 먼저 고릅니다. 탑다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섹터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놈을 고릅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놈을 골라서 소위 말하는 대장주, 제일 비싼 종목입니다. 대부분 제가 거래하는 것들은. 가장 비싼 놈을 골라서 그 놈이 싸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며칠간 보통 저는 5에서 10거래일 정도 분할로 매수하거든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리고 한 번에 사지 않고요. 분할로 조금 모으다가 확실하게 들어갈 자리에서 물량을 채웁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매매법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은 작년이죠.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 초에 45,0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시켰다가 97,000원 찍고 밀릴 때 94,000원, 5,000원에 전량 정산했습니다. 100%를 줬던 작년에 저희에게 최초로 더블이라는 수익을 줬던 주식인데요. 그 후로 얘는 떨어질 때마다 저는 매수를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하고 있냐면 여기 65,000원 밑에서 매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약 10거래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한 방에 들어가지 마라. 얼마나 빠질지 모르니까 조금씩 모아갑시다라고 약 2주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모은 것이 급등을 해서 우리가 여기 8만 원 터치하던 날에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는 8만 원 정도였거든요. 미리 살 때 여기서 목표가를 말씀드렸고요. 다시 내려올 때 어떤 말씀드렸냐면 7만 원 깨면은 매수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팍스TV 출연해서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3거래일 살 기회 주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7만 5천 원 찍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주당 5천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한번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주봉을 좀 이따 보시게 될 텐데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 시세를 분출한 뒤에 얘는 여파 여진의 시세이지 지금 저점 잡아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눌림 줄 때 저점 잡아서 반등 줄 때 시세 챙기고 눌림 줄 때 저점 잡아서 반등 줄 때 시세 챙기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는 거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주식을 하실 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서 그냥 존버하면 오래 버티면 무조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 버리십시오. 이따가 제가 오늘 차트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선 동일하게 얼마에부터 들어갔냐면 여기가 7만 원 밑에서 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매수 포인트 1번이었고요. 매수 포인트 2번이었습니다. 지금 3번 포인트는 저는 7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얼마부터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냐면 67,000원 밑에서 쓸어 담아라 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멍 때리고 보시는 분들 잠시 핸드폰 꺼내실래요?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방송 오시게 되면은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매매 타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시장에 보는 견해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 전화번호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전화번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사고 팔 때 저는 이럴 때 이래서 사고요, 이래서 팔고요, 목표가 이렇게 잡고요, 제 의견들을 드려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 선택하는 건 투자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꽤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주식만을 하진 않아요.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이라 선물 옵션 전략을 매일 아침마다 저희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위주로 오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9시 시작해서 한 10시 반 정도까지 거래하고 그걸 매일매일 하는 과정 안에 가끔 좋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 달 가야 제가 보통 2번 평균 2-3번 거래하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을 때는 한 대여섯 종목 할 때도 있긴 합니다. 장이 많이 빠질 때요. 올라갈 때는 저는 안 삽니다. 주로 떨어질 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주식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식밖에 몰랐던 분이 선물 옵션이 와 이거 매력적이다라고 들어오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2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할 겁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그 온라인 공개 강의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런 차트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들을 내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방송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세히 저랑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부터 해서 저랑 딱 100분만 데이트하시죠. 1시간 30-40분 정도의 강의를 끝낼 생각이기 때문에 오셔서 저랑 1시간 반 정도만 시간을 좀 내시면 질의응답 시간은 그 뒤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상의 질의응답을 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강의 1시간 반하고 질의응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랑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실 때 왜 여기가 포인트였는지 67,000원에서 왜 사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기술적 분석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7,000원에 평균 단가 맞춰놓고 밀고 올라갔는데요. 75,000원, 3,000원 이 자리에서 반절을 청산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절반은 어딜 본 거냐면 직전 고점이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만 원에서 82,000원 약간 오버슈팅을 감안해서 여기를 찍고 바로 넘기지 못한다면 청산을 할 생각이고 여기를 찍고 넘어간다면 얘는 10만 원 돌파까지 그냥 홀딩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왜 미포조선을 계속 좋다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친환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류의 대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LNG선이라고 하는 CNG선이라고 하는 천연가스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선박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주기들이 도달을 해서 내년 후년에 전부 선박이 교체 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이 와 현대미포랑 계약했대 뭐 계약할 거야 그러면 주가를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3년 정도 앞두고 나서부터 얘는 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올해 혹은 내년도까지 움직일 때 상당폭의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찍는다면 올해 저는 찍는다면 첫 번째 여러분 한 3종목 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해운 조선이었습니다. 해운 조선이었고요. 운송에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시멘트가 그 다음 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택 공급을 하지 않고 주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외 변수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생겼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잡힐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뭐 시멘트값, 철근값, 콘크리트값, 인건비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 인디언 기우제 아닐까요? 예, 정부에서 만약에 계속 기우제 지내다가 5년 만에 거봐라 지금 집값 좀 잡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내내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거봐 이제 확신합니다. 아니죠. 왜? 잠깐 가다가 조정하고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내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이 주택 공급에 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건설과 시멘트가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중에 그래서 위포조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건설주 중에는 저는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4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좀 사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올라가네요. 이게 언제 샀냐면 37,000원, 37,500원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 반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눌릴 때 4만 원 밑에서 또 한 번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언제 팔 거냐면요. 저는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 팔 겁니다. 3월 대선이거든요. 보통 2월 언저리쯤 되면은 출렁이면서 한번 시세 뿜거든요. 그러면 다 팔고 나옵시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남짓 정도면 그 이상 보유할 기간은 저는 없을 것 같다 생각드립니다. 다음.
자, 성신양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000원에 여기서 사가지고 2만 원까지 더블 쳤던 종목인데요. 성신양회는 16,000원대부터는 슬슬 좀 매집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밖에 못 샀는데 그냥 튀어 올라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8.2%가 올랐네요. 다음.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지난번에 성신양회 할 때 제가 세트 플레이로 샀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성신양회가 더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근데 저는 비중이 성신양회는 35% 40%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익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비중이 성신양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물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서 소량밖에 남지 않았고 또 다시 눌릴 때 조금 사고 있긴 합니다만 아시아시멘트가 저는 비중이 여기가 60%였어요. 그래서 좀 속이 상했지. 성신양회 날아갈 때 아씨 쟤는 왜 안 가? 잘못 골랐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직전 고점 쌍봉 15만 원 부근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서 넘어가면 땡큐인 거고 못 넘기면 과감하게 팔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 아시아시멘트 때문에 저건 왜 문열이었냐 나는 도대체 성신양회 살 걸이라고 후회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좀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고 가셔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넘느냐 못 넘느냐 이번 주 안에 여기 터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청산 여부 결정하겠고요. 팔 거냐 더 살 거냐는 제 단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종목에 관한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를 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주식 차트 보는 법과 ETF에 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성신양회를 담아가면서 우리가 상한가를 맞고 2, 3주 만에 100%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최근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현대미포조선과 아세아시멘트 등 저점 잡아서 저희에게 또 수익 다발을 안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매매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선점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탑다운 방식은 트렌드를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그 기업을 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법이고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보고 산업을 보고 트렌드를 보는 바텀업 방식을 많이 보거든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을 보자라고 또 매매 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꿀팁들은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대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팁까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 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은 50분 안에만 생방송 안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그 안에 얼른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있는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50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특별히 이 당자방 전문가님의 신년 특집 온라인 특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입장 링크는 노란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신년 특집 온라인 특강까지도 꼭 함께 챙겨서 여러분들 2022년에도 돈 많이 또 벌어가시는 방법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이 ETF를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ETF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역대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이 매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매주 ETF에 대한 유망한 섹터들을 저희에게 또 안겨주시는 만큼 저희에게 노란톡을 통해서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ETF가 뭐냐, ETF 매수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또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당무가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의 길라잡이로서 이러한 ETF 매매에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들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먼저 이 ETF가 뭐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ETF가 뭔지부터 좀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ET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를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요. 네. 이 코덱스 건설 ETF를 보게 되면 건설주가 오를 거야. 근데 건설주의 종류가 대형주만 해도 10여 개 되고 네. 중소형주까지 가면 수십 개가 한 4, 50개 될 텐데 그중에 뭐 살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종목 고르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섹터가 어느 분야가 갈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공부만 조금 하면 알 수 있는데 종목 고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종목을 뭘 살지 모를 때 그 섹터 지수를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설 섹터 ETF, 반도체 섹터 ETF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건설주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 제일 똘똘한 놈, 제일 성장성이 좋은 놈, 제일 재무 건전성이 안정적인 놈들을 한 7개에서 12개가량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평균값을 나누기 7개, 나누기 12개 하게 되면 일정 지수값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목별, 섹터별 ETF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얘는 건설 섹터 ETF인데요. 화면에 좀 작게 나가려나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건설 섹터 코덱스 ETF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을 살피시게 되면 이 밑에 얘가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제가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화면을. ETF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러한 ETF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나오나요? 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포털 사이트 주식 검색창에 봐도 있고요. 네. 증권사에 가셔도 있는데 지금 이 증권사에 보시게 되면 제가 코덱스 건설에 보시면 여기 구성 종목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현대건설,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오.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10개, 11개의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전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가 뭐가 있나요?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죠. 네. 그리고 좀 고급 브랜드로 지금 요즘에 한참 강남권에 꽤 많이 뜨고 뭐 부자 동네에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아너힐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힐스테이트 집 잘 짓는 편인데 아너힐즈는 들어가 보면 그 힐스테이트보다 훨씬 더 고급적인 내장재들을 설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급형 아파트와 죄송합니다. 힐스테이트 사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실까 봐. 또 고급형이라고 하는 아너힐즈라고 하는 아파트 둘 중에 어떤 게 수익성이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대건설 하나 사면 얘가 양쪽을 다 수익성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은 힐스테이트가 대박을 치는데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대박 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S건설 보이시나요? 보이시고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외 플랜트 산업들을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해외 건설, 소위 말하는 송유관들, 천연가스관들 이런 것들, 플랜트 사업들 그쪽 건설도 나중에 수주가 하나 들어오면은 조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돈은 내가 한정적인데 내가 1억 갖고 운영하는데 5천만 원 갖고 운영하는데 내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TF는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건설 섹터 안에 이렇게 한번 구성을 보세요. 쭉 내려가면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경동 나비엔 있는 거 보이세요? 오, 왜 있나요?
집을 지을 때 보일러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ETF라는 걸 가만히 살피면 얘가 과연 그럼 앞으로 건설이 좋아진다고 할 때 어느 섹터의 어느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피는데 여러분 주식 공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섹터별 ETF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우리 익숙한 거 하나 있네요. 여기 아시아 시멘트 보이나요? 오. 샘표 시멘트 보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현대 한일 현대 시멘트 보이시죠? 오. 이렇게 우리가 집 지을 때 건설하려면 시멘트 필요해라고 ETF가 말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경동나비엔 보일러 들어가요. 경동나비엔 요즘 제일 뜨는 보일러 아닙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되게 많은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 단 이 중에 비중이 어떤 게 높으냐를 보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건설 섹터 중에서 직접 투자로 종목을 선택했던 것은 GS건설하고 현대건설이에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파트 브랜드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파워가 높아요. 물론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좋기는 한데 막상 레미안을 살아보시면 레미안이 브랜드 평판만큼 그렇게 잘 짓지는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직접 경험담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네. 또 나오는 팁까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오늘 아세안 시멘트 사실 15%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ETF도 사실 같이 지수가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 ETF를 매수한 것보다는 아세안 시멘트를 매수했을 때가 수익률이 더 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개별 종목 사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런데 네. ETF가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오. 1억 원어치 사고 팔게 되면은 거래세가 30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가 세 번 사고 팔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필요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 물론 ETF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 거래세가 없고요. 그냥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한 4, 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제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쓰는데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면은 내가 하루에 3번 사고 판다고 계산한다면 하루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상당한 절세 효과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현대건설을 올라가는데 GS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가 샀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전체는 건설 전체가 좋아진다면 포스코가 빠져도 현대가 올라가면 얘는 버텨주고요. 또 반대로 두 개의 업종만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합니다. 따라서 그 업종이 상승하는 것에 내가 배팅을 한다면 수익률 측면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ETF가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네. 굳이 고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ETF 섹터를 공부하는 걸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ETF에 대해서 장점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세가 없다. 두 번째로는 유망한 섹터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또 이 장자봉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섹터 ETF들 유망하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이러한 ETF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사실 이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간단하지 않나요? 얘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가셔서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 1시간짜리 교육받는 게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 코드가 뜹니다. 1시간 딱 오. 60분짜리 강의 들으면 수료 코드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HDS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과 똑같이 사고 팔 수 있고 주식 증권 계좌에서 얘는 거래합니다. 그래서 네. 움직이시면 되고 하나만 제가 더 볼게요. 여기 지금 팡 플러스인데요. 차트 보시면 저희도 이 팡을 가지고 꽤 수익을 냈는데 얘 구성 종목 보시면 여러분 되게 반가울 만한 종목들이 네, 많아요. 저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우리 케미 아나운서도 갖고 계시는데 보시면 여기 알리바바 그룹이라고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신 거 있죠. 네. 애플 우리 아이폰 만든 애플 회사도 있고요. 와, 애플 네. 오늘 굉장히 급등해서 3조 그쵸. 달러에 또 맞아요.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엔디비아라고 우리 뭐 컴퓨터 이렇게 치게 되면 컴퓨터에 들어간 맞아요. 필수 굉장히 부품이고요.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영화 많이 보시죠. 드라마 보시고 얘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 테슬라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존도 있고요. 이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센 종목이라고 하는 기술주가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와.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 살려면 밤에 우리랑 시차 다른데 들어가서 걸어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요. 미국 주식은 미국 ETF는요. 얘는 분명히 팡 플러스 미국 팡 플러스입니다. 코덱스. 근데 얘는 분명히 미국 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주는 상품이지만 얘는 어디에 상장된 것이냐면 한국거래소예요. 그러면 얘는 양도세는 없어요. 예. 그리고 거래세도 없습니다.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미국 거는 무조건 사고 팔면 22% 차익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세금도 거래세도 그 미국에 내야 되는데 얘는 미국 대상을 하지만 대한민국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ETF 섹터들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QQQ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만큼 못 따라가지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다양한 포트를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화면에 PD님이 또 제가 매수한 가격을 또 집어주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또 차트를 통해서 매수했던지도 한번 보여주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네. QQQ를 그 팡플러스를 매수했던 가격이 여기 27,000원, 27,500원 여기 최저점 찍던 요날 사가지고 어디에 팔았냐면 31,500원에 한번 팔았고요. 오.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1차 매수 한번 하고 단타 한번 치고 여기 최저점 찍을 때 하나, 둘, 두 번째 날에 샀습니다. 저는 5거래일 만에 사서 네. 약간 매수가가 그쵸? 높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살 때는 아까 제가 휴미 아나운서 저기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매수할 때 밑에서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통 제 단톡방에 의견을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 그 넘어가는 가격은 가급적 추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 그래야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물론 휴미 아나운서처럼 가면서 계속 사주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네. 물량이 많으니까 수익 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은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매매하는 가장 좋은 습관들은 저점이고 좋은 가격일 때 내가 분할로 사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난 뭐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수익을 즐기는 것이 좋은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물량을 다 맞추기 위해서 네. 사실 매수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팡플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ETF 대표적인 또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상장 ETF는 사실 양도소득세도 있고 또 거래세도 나오지만 하지만 이러한 팡플러스는 여러분들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렇게 유망한 ETF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안전하고 좀 꾸준하게 수익 잘 나가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수익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ETF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미국 팡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차이나 레버리지라던가 이런 모든 다양한 또 ETF들을 함께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정말 이 ETF를 매수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유망한 섹터들에 대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또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선물 옵션에 사실 상승과 하락 모두 양 방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또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선물 옵션은 이 상한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50% 100%도 수익이 하루 만에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2022년 시장 속에서 수익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 한 30분 남았다고 하셨나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야만 내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7시 방송 꼭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꿀팁 대방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장자방 전문가님의 온라인 특강까지도 방송에서 못한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사실 노란톡방을 보면 대부분 뭐 10시, 11시에 매매 종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만 해도 수익 좀 술찬히 보시나요? 왜 그렇게 짧게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식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주식은 보통 종가 베팅에서 시초가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작과 동시에 오전에 1시간 반 이내 시세가 나고 그리고 10시 넘어서부터는 횡보하다가 종가에 시세 나는 것과 종가에 빠지는 것 보통 이런 흐름이에요. 네. 근데 선물옵션 시장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가 되면 시세가 거의 소진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래해봐야 내가 품을 들이는 것보다 별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웬만하면 오전에 끝내는 편이고 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는 오후장에 움직일 때가 있어서 보통 1시 이후에 또 오후장 거래하고 이렇게 보통 거래를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매를 또 하시네요. 좋습니다. 시간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또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하시는 장자방 전문가님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선물 옵션 매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요?
예, 먼저 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을 제가 여기 커버 페이지에다가 초보자도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식의 개념에서는 주식을 사서 올라야만 수익입니다. 올라가는 폭만큼. 근데 내가 샀는데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손해가 나겠죠. 근데 선물 옵션에서는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걸 선물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 그리고 또 옵션에서는 이걸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콜 옵션을 매수해서 또 주식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돼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이 기준점에서 붕괴될 때 나는 선물을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게 돼 있고 또 풋옵션을 삽니다. 그럼 떨어질 때 수익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이지만 선물 옵션은 오르면 상방을 보는 선물 매수 혹은 네. 콜 옵션을 살 수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하방을 이야기하는 선물 매도 혹은 풋 옵션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개념이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는 거고 제 입장에선 내리면 제발 많이 빠져라. 오르면 제발 많이 올라라. 네. 왜? 떨어질 때 폭락하면 할수록 저는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제발 시장 좀 망가지자라고 제발 왜 안 죽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도 하고 올라갈 때 기왕 올라갈 거면 많이 좀 올라가라 흔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TV 앞에서 좀 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지라니 이게 말이 네, 돼라고 네. 욕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 이 지수는 여러분들 상승하는 폭만큼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폭만큼 또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라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개념부터 하나씩 지금 챙겨가면서 매매하는 방법들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장정 전문가님,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께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F5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하고 큰 화면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날에는 정말 시세 많이 즐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시장 시장 좀 함께 하셨다시피 시장 상승 굉장히 장 초반에 급등하고 그 다음 바로 오전 내내 또 그 상승폭을 굉장히 줄여 나갔는데 이때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매매 방법이라면 상승할 때도 수익이 나고 하락할 때도 아마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어제의 선물에 대한 그 매매 내용들을 또 노란톡에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제가- 왜 당황하셨어요, 전문가님? 아니 갑자기 F5를 누르라 그래가지고 누르면- PPT를 제가 안 키웠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 자, 보겠습니다. 선물은 간단하게 보면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려가는 방향은 매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용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네. 실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3일 날 어제의 차트입니다. 어저께 저는 아침에 기준가를 가지고 매매를 해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오르냐 내리냐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제 단톡방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단톡방에 선물 기준가를 맨날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 가격 위에 있으면 오늘 아침에 상방만 볼 거예요. 요 가격 깨지면 하방만 볼 거예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여기 지지하게 되면 1차 397.5, 2차 399까지 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용어를 써놔요. 그러면서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시초가가 395 이상 출발한다면 무조건 상방이다. 라고 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장 상승할 가능성이 새해 첫날 높다라고 미리 제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사실 노란톡방에 매일매일 전략들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장자망 전문가님이 장 시작 전에 이러한 전략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러한 상황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밑에 보이는 여기 QR코드 보이시나요? 여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인원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은요, 여러분, 한 계약의 증거금이 지금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한 계약당 약 1,000만 원 가량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계약 정도 운영하려면 약 2천만 원 가량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1% 수익 내면 하루에 20만 원 가량이 되거든요. 2%면은 40이고 3%면 6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선물에서는 하루에 선물 두 계약 가지고 내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50만 원이면 한 2.5%고 100만 원 정도면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가 재미있는 건 주식은 오르는 종목만 사야 되는데 저는 떨어져도 돈을 번다라는 거에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월 3일 날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어떤 얘기했냐면 장은 상방이다.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은 뭐라고요? 선물 매수.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는 맨 위에 차트가 선물 5분봉입니다. 이 5분봉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조금 키워볼게요. 보시면 좀 크게 보일 것 같은데요. 시작과 동시에 395.80 중심 잡았는데 396에서 선물 매수를 잡습니다. 선물지수 396이라고 하는 건 1포인트가 96에서 97로 가면 1포인트예요. 1포인트가 움직이게 되면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두 계약을 잡았으면 진입과 동시에 얼마 벌었다?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99까지 가요. 그러면 396에서 출발했던 게 99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어제 장 출발 10시에 했던 거 아시죠? 개장이 10시 35분입니다. 35분 만에 3포인트를 갑니다. 그러면 한 계약당 75만 원이 되고 두 계약이면 1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30분 만에요. 네. 와.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 선물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와, 새해 첫날부터 대박이다. 그리고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축하의 박수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장이 망가지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는 지수가 유지되지 않겠네. 주식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벌었으니까 손가락 빨고 자 지키고 오늘 놀러 가자 해야지 지키는 거고,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서 물타겠죠. 근데 우리는 선물은 장점이 뭐냐면 매도를 398.0010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미냐면 395까지 밀어버려요.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방으로 3포인트가 빠집니다. 98에서 95까지만 계산하시면, 그럼 아침에 올라갈 때 우리 얼마 챙겼죠? 3포인트 챙겼어요. 내려가는 걸로 3포인트 챙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으로 얘기하면 아침에 출발한 가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침 출발가보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11시 한 30분, 20분 경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샀다가 물렸을 판인데, 나는 선물은 매수해서 3포인트 먹고 내려가면서 3포인트를 수익을 냈기 때문에 우리 얼마 수익 난 거죠? 6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올라간 걸 쉽게 말하면 주식을 샀다면 10,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까지 10% 수익 났다가 빠져서 1,500원 됐다. 그럼 나는 5%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10% 수익 났다가 빠지는 방향으로 10% 수익 났기 때문에 총 20% 수익 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선물과 옵션을 왜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늘 오릅니까? 오르는 시기는 1년 12달 중에 3개월에서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주로 어떠냐면 주가가 빠지거나 눌렀다가 오르고 눌렀다 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 하락 파동을 우리는 뭘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매도를 챙기면 하락파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요. 자, 선물 개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선물만이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아까 차트 조금 작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맨 위 왼쪽 하단에 있는 게 397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400 풋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옵션이라는 용어가 선물 플러스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은 아침에 올라갈 때 이만큼의 수익으로 3포인트를 냈고, 여기서 매도해서 398에 매도해서 395까지 3포인트 하락을 수익 냈다고 얘기해요. 선물로만 따져도 한 계약당 75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두 계약이면 우리가 150이고요. 내가 20계약이면 1,500만 원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수익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짧게 20만 원, 30만 원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곱하기 수량을 한번 더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선물만 하게 될 때도 수익이 좋은데 옵션은 얘기가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올라갈 때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콜 옵션이 수익을 내게 되고요.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갔던 콜 옵션이 주저앉아요. 콜 옵션은 선물 차트와 비슷하네요. 동일한 거예요. 네. 올라갈 때 같이 수익이 나고 내려가면 손실 나는 게 콜 옵션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풋 옵션은 올라갈 때 손실 나요. 보실래요? 자, 올라갈 때 이렇게 손실 나 이렇게 망가집니다. 완전 그죠?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얘가 지수가 아까 여러분 저기
선물 차트 보세요. 위에서도 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빠지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콜 옵션은 똑같이 죽는데 풋 옵션은 반대로 시세가 나면서 수익이 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선물과 옵션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한 교육 강의를 지금 11년째,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저한테 배우신 교육생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선물 옵션 저한테 배우고 나서부터는 주식에 관심이 없대요. 왜냐하면 한번 보실래요? 풋 옵션이 얘가 4.96이면 49면 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올라갈 때 80만 원까지 가요. 그럼 몇 퍼센트 수익이죠? 60%예요. 이해하실까요? 주식은 여러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한이 30%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아까 콜 옵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콜 옵션 아침에 3.5, 35만 원이에요. 올라갈 때 48만 원이에요. 얼마 갔을까요? 얘도 그냥 대충 잡아도 40%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산술 잘 못합니다. 예. 근데 30%, 40%, 50% 날아가는 게 1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잡아서 상한가 3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게 직업인 사람인데요. 제가 상한가를 작년에 딱 2번 먹어봤어요. 직업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에요. 근데도 딱 2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1년 내내. 이해하실까요? 사실 예. 뭐 선물 옵션을 통해 40%, 50%, 100% 네. 가지고 가시니까 자, 사실 주식 시장에서 좀 덜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싶은 거냐면 주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새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여러분 올라야만 수익이고 내릴 때 손실 날 수 있어요. 근데 선물 옵션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탑다운 방식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 날씨가 좋은지 먼저 보고 나서 내가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다음에 코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나는 멋있게 입고 싶어 쫄티 입어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내가 무지하게 더운 날인데 갑자기 나는 융이 땡겨. 그럼 뭐해? 목도리 딱 둘러. 땀띠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옷을 코디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제가 한겨울에 지금 이 니트를 입고 추워서 니트 입고 왔는데 제가 여름에 이거 입고 오면은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거고 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본 상태에서 그러면 이번에 자동차가 갈 거야? 이번에 건설이 갈 거야? 뭘 갈 거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보는 근간이 뭐냐면 선물 옵션처럼 이 차트를 분석하는 패턴에 관한 이해입니다. 근데 제가 생방송에 이걸 설명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자,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건 우리는 차티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폄하하시는 분들은 차트쟁이라고 부르는데 뭐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예, 차트쟁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술적 분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고 앞으로 시멘트가 성장할 거야, 건설이 성장할 거야, 자동차가 올라갈 거야, 전기차가 올라갈 거야. 이거는 우리가 큰 대그림을 보는 거고 그럼 언제 어느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냐를 잡는 건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선물 옵션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 주식을 보는 눈은 당연히 좋아지고요. 또한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을 여러분 폭락만의 하락이 아니에요. 올랐다 빠졌다도 하락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 과정 안에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는 선물 옵션이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내내 선물 옵션 배우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배우셨고 그 수많은 분들이 배우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해 주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반기 좋고 나면 하반기 별로 매우 안 좋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새해에 한번 관심 갖고 이런 게 있나 공부해 보실랍니까?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무료 강의 여러분 저랑 100분간만 데이트합시다. 제가 선물 옵션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짧은 시간에도 뭐 75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챙겨 가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때 매수를 보고 하락할 때는 매도를 보고 하는 그런 선물 차트 보는 방법들은 내일 또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러한 차트 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주식 종목, ETF 팁들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저녁 7시입니다. 7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내일 신년 특집 온라인 특강 저녁 7시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9시에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